영상에서는 신장병 환자인 저희 식단 관리 방법과 복용하고 있는 약, 그리고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식단 관리를 말씀드릴게요. 저는 저염식을 기본으로 생활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저염식은 소금 간을 거의 안 하는 거를 말합니다. 소금 간을 거의 안 하고, 저는 원래 국밥류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국물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 예전에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싹싹 밥을 말아 먹었다면 지금은 그냥 건더기만 건져서 먹고 있습니다. 국물은 제가 먹어버릴까봐 그냥 처음부터 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식단 관리는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.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0.8g을 하루 섭취량으로 먹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한 끼로 수치화를 시키면 한 끼에 계란 한 알, 두부 이 정도, 돼지고기 이 정도, 소고기 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한 끼에 소시지, 뭐 계란, 두부, 가끔 이제 삼겹살도 구워 먹는데 삼겹살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고기를 마구마구 먹진 않는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리고 기타 반찬은 무생채, 애호박, 당근, 상추 등 이렇게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칼륨 수치를 위해서 최대한 여름 과일은 먹지 않고 있어요.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진짜 요알못인데 제가 무생채를 2, 3주에 한 번씩 꼭 무 하나를 사서 만들어서 냉장 보관을 해서 먹거든요. 김치 대용으로요. 무생채 만드는 법을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뒤에 영상에 준비했어요. 너무너무 쉬우니까 꼭 따라해서 먹어주세요. 또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밀키트를 시켜서 종종 먹는데요. 제가 주로 먹는 밀키트는 성모병원에서 만든 닥터이 도시락이나 맛있저염 밀키트입니다. 반찬으로 아예 오는 드림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밀키트 관련해서 제가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다음은 복용하는 약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. 이 사고치 신염을 치료하는데 복용되는 약은 스테로이드 약입니다. 만약 이 스테로이드 약이 먹지 않으면은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우선 저는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습니다. 신장에 쓰는 스테로이드 약은 소론도정, 켈코트 등이 있는데 저는 소론도정 8알로 한 달 전부터 먹고 있어요. 체중에 비례해서 복용 시작 개수는 환우분들마다 달라요. 부작용으로는 문페이스 등이 있는데 저는 뭐 팔뚝, 그다음에 목 이렇게 뒤쪽도 붓고 부유방도 생기고 그런데 얼굴은 아직 문페이스 현상은 없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약 복용을 줄이거나 끊으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기는 합니다. 근데 만약 스테로이드가 먹히지 않으면 면역 억제제가 사용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약의 용어 때문에 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동생한테 좀 물어봤습니다. 우리 몸의 면역
세포가 하는 일이 음, 바깥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음, 바깥의 병균과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,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바깥의 병균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 몸의 세포를 음, 때리면은 음.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. 아, 그치. 그 면역을 억제해야 될 거냐? 왜냐면 그 면역이 우리 몸을 때리니까 어, 못 어, 때리게 하려고 어, 어. 면역을 다운시키려고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야. 아,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게 하려고? 응, 아, 그러면 좀 반대로 다른 외부적인 감염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그치, 단점은 있네. 그치. 그거 그리고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. 스트레스 관리법은 사실 별거 없어요. 약도 매일매일 처방받은 대로 먹고 식단 관리도 기본적으로 하되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피자나 햄버거, 치킨 뭐 이런 거겠죠? 그러면 그냥 햄버거 소스를 반만 넣어달라 하던지 아니면 간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던지 아니면 뭐 라면을 집에서 먹고 싶으면 라면도 물 많이 해서 국물은 먹지 않고 면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저는 활동적인 사람인데 일부러 동시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꽤 받는 편이라서 일부러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게끔 약속 같은 거는 잡지 않았어요. 최대한 이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지만 수치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신장병, 특히 사구체 신염이 유전 외에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. 시기의 연관성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식습관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. 옆 동네 먹방 유튜버 분들 하는 것만 봐도 저도 한두 시간은 금방 보내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비슷한 거 시켜 먹고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. 다이어트 한답시고 제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안 하고 가끔 먹고 싶은 거 빵이나 커피로 먹고 이런 식으로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렇게 너무나 잘 갖춰진 야식 문화와 자리 잡은 서구식 식습관 때문에 요새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는 당뇨 및 요단백이 과거보다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. 실제로 제가 외래를 갈 때나 네이버 카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와 같은 젊은 층 환우분들도 꽤 많아요. 특히 신장병 관련해서는 평소에 영양제, 녹즙 등 건강에 좋은 거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신장에 문제 생기는 경우 많이 봤다라는 카더라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말에 조금 동의해요. 왜냐면 저 또한 이런 약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약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은 안 먹어도 점심 먹고 꼭 이런 걸 챙겨 먹었거든요. 뭐 콜라겐에 오메가3에 비타민 B에 C에 홍삼즙 등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영양소가 담겨있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라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말이죠. 무튼 결론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제대로 된 한 끼를 드시라는 겁니다. 물론 많이는 말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세 번째 외래 결과 수치를 기존 결과치와 비교해 볼게요. 그동안 관리한 결과가 바로 나타날지 궁금하시죠?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.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